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오전 입국합니다. 검찰은 입국 직후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이송할 계획인데요. 김 전 회장 관련 수사는 배임 횡령, 대북 송금 의혹 등 여러 건입니다. 김 전 회장 입국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해외 도피 생활 중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김 전 회장은 내일 태국 현지 공항 비행기 안에서 체포된 뒤 오전 8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검찰은 입국 직후 호송차에 태워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 18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공범이 많은 쌍방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기간 동안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접견을 막을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김 전 회장 관련 수사는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대북 송금 의혹 등 여러 건입니다. 검찰은 이들 혐의와 의혹이 모두 김 전 회장이 주도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을 위해서도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태국 현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만날 만한 계기도 없었고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인연이라면 내일을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관련한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집값 하락과 높은 분양가가 맞물리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며 주택시장 연착륙에 나서고 있는데요. 건설사의 시장 예측과 분양가 설정 실패를 정부가 떠안는 셈이라 특혜 논란이 제기됩니다. 건설사와 손실을 분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소식은 팽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세개동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높은 분양가와 집값 하락 탓에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흥행 참패 아파트로 꼽힙니다. 준공 뒤에도 빈집이 쉽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LH가 지난달 전용 면적 19에서 24제곱미터 원룸형 36가구를 사들였습니다. 계획했던 사업의 일환이란 게 LH 설명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 지시 뒤 정부가 본격적으로 미분양 해소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LH에서는 공공주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방식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매입 임대로 내놓을 3만 5천 가구를 사들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6조 700여억 원을 편성한 데 더해 미분양 매입 확대를 위한 기금 예산 증액을 검토 중입니다. LH는 이와 별도로 채권을 발행해 자체적으로 미분양을 더 사들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건설 관련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부도 처리되거나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악화되는 상황을 만들었던 부분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부의 미분양 개입이 특혜란 비판도 나옵니다. 고분양가와 수요 예측 실패로 발생한 건설사의 부실을 정부가 대신 떠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 건설사의 자구 노력을 먼저 평가하고 단가를 대폭 낮춰 건설사와 손실을 분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미국에서 일부 모델 가격을 최대 20%나 인하했습니다. 연초엔 아시아와 유럽에서 값을 내렸는데요. 경쟁 차량이 늘어난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판매 부진에 빠진 탓입니다. 하지만 기존 소비자 불만은 극에 달하고 전기차 산업 전반이 침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슬라 미국 홈페이지입니다. 최근 일부 모델의 가격이 인하됐는데 무려 20%나 내린 모델도 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올해 초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판매 가격을 평균 10% 정도 인하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부 모델을 지난해 9월 대비 무려 24%나 낮은 가격에 판매하자 앞서 테슬라를 구매한 차주들이 매장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인기에 힘입어 테슬라는 지난해에만 특별한 성능 개선 없이 가격을 5차례나 올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발빠르게 전기차를 내놓으며 경쟁 차량은 늘었고 여기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해져 테슬라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결국 콧대 없던 테슬라도 판매 부진 탈출을 위해 가격 인하를 택한 건데 인하 폭도, 대상 지역도 들쭉날쭉하니 불만이 더 큽니다. 테슬라 차량 말고도 살 수 있는 전기차가 많아졌다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테슬라가 신차가 나온 지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신차 효과가 떨어지면서 그만큼 소비자의 외면도 커졌다는 거. 전기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테슬라의 판매 부진이 전기차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계 경제가 친환경을 추구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전기차 산업이 계속 성장하겠지만 그 과실을 테슬라 혼자 누리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 스팸 문자, 명절을 앞두고는 더 극성입니다. 설 선물을 찾아가라는 택배 문자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 등을 사칭하는 문자가 기승인데요. 사기 문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게 당국의 분석입니다. 의심스러운 문자 속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눌러보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10으로 시작되는 모르는 번호. 자기가 첫째 아들이라며 엄마라고 부르더니 이상한 인터넷 주소를 보내며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합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선 안 될 사기 문자의 전형적 예입니다. 사기 방법은 가지가지입니다. 외국에서 뭐 카드 결제가 뭐 몇십만 원 결제됐다, 뭘 명품을 샀는데 그게 저기 됐다고 오고요. 또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뭐 몇백이 안 찾아가고 나보고 그걸 누르면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특히 이동이 잦은 명절을 앞두곤 설 선물을 찾아가라는 택배 문자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 등을 사칭하는 문자가 기승인데 최근엔 택배보다 범칙금과 코로나19 지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문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게 당국 분석입니다. 의심 문자를 받으시면 문자에 있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고 출처불명의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을 눌렀다가 악성 코드가 심어진 가짜 앱 설치 등으로 이어져 연락처 등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까지 탈취당할 수 있는 탓입니다. 정부는 경찰 신고 외에 피해를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24시간 국번 없이 118 인터넷 상담센터에 사기 의심 문자 수신을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지난주에는 봄 날씨처럼 따뜻했죠. 이상 고온 현상 때문이었는데요. 다시 수도권과 강원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밤새 찬 공기가 몰려와 날이 크게 추워졌습니다. 당분간 체감하는 추위가 매우 심해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또 추위 속에 주말에 내린 눈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지면서 날이 크게 추워졌습니다. 가평과 포천 등 경기 4개 시군과 충북 제천, 강원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 무주군의 아침 기온은 영하 15.1도를 보여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파주 영하 9.9도, 인천 강화 영하 8.4도, 경남 거창에서도 영하 6도를 보였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영하 6.8도의 기온을 보인 서울의 체감온도는 한때 영하 12.4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고온 현상을 보이다 영하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당분간 체감하는 추위가 매우 심하겠다며 보온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 미시령에서는 6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쌓였습니다. 강원 화천 12cm, 경기 여주 6.5cm 등 중부 내륙 곳곳으로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며칠간 눈비가 내린 데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만들어진 곳이 많습니다. 특히 그늘진 터널 출입구와 지하도, 교량과 고가도로 등은 겨울철 블랙아이스의 위험 구간입니다. 결빙된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제동거리가 10배 안팎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차량 속도를 크게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